예,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오늘은 일개 신도시 평촌을 품은 안양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성남, 고양, 부천 이렇게 이런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뭐 분당이랑 이제 뭐 일산 그리고 뭐 중동 뭐 이쪽이겠죠. 이런 게 일개 신도시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경기도 지역들을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평촌 이제 순서가 와서 이제 안양시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합니다. 일개 신도시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 빠시용님의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평촌이 오늘 중심인데, 유튜브에 공개된 2040 안양 도시기본계획안을 제가 참고를 해서 대략적으로 안양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자 하니까 이 영상도 한번 보시고 제 글도 한번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양시는 이제 서울에서는 금천 관악구와 접해 있고, 경기도는 뭐 과천, 의왕, 군포, 안산, 광명, 시흥과 접해 있어 인근 지역 간의 연계성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요. 안양시 현황과 도시에 대한 스왓 분석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인구는 2040년까지 약 62만 명 정도 안정적으로 증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설정을 해뒀습니다. 이외 주택, 교통,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의료 등 주요 계획 지표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이제 안양시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양 도시 공간 구조와 생활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2도심, 6지역 중심의 1대 생활권, 5중 생활권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2도심이랑 6지역 중심은 2도심은 이제 안양이랑 평촌 도심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게 나오고 있고요. 평촌은 오늘 뭐 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개 신도시 뭐 그 정도의 위치가 있으니까, 위상이 있으니까 도심급의 거를 정해주고 있고, 6지역 중심은 뭐 석수, 박달, 비산, 인덕원, 명학, 호계 이렇게 6개의 지역 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권은 뭐 석수, 박달, 안양, 명학, 비산, 광양, 뭐 평촌, 호계 이렇게 중생활권이 나눠져 있어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030 도시기본계획이랑 좀 달라진 거를 한번 보면, 이제 대규모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박달, 이제 스마트밸리죠. 좀 분리를 해서 박달 중생활권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생활권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석수 생활권입니다. 서울과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생활권이고요. 문화 결합형 생태벨트 조성과 도시재생 활성화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지도를 보시고 이 키워드를 보시면은, 문화결합형 생태벨트는 뭐 생태 힐링 거점 공원을 조성을 해서 이제 좀 여가 휴양 공간을 제공한다는 거고요. 도시재생 활성화는 월판선 만안역 신설에 따라서 주거환경 정비와 연동한 도시재생 혁신화 지구를 도모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내용 보시고요. 다음은 박달 생활권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생활권이라고 말씀드렸고요.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서 도시재생 활성화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도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라도 연계가 많이 되겠죠. 이게 가까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데, 이제 군사시설 재배치에 따라서 이제 그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 이제 박달 스마트밸리를 조성을 하고, 박달동에 있는 공업지역도 좀 재생을 해서 뭐 호얀마을, 노르페인트와 연계된 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랑 좀 연계를 해서 4차 산업혁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도시재생 사업도 뭐 추가적으로 계속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안양 명학 중생활권인데요. 도심 기능 강화와 뭐 상업지역 재생 활성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쭉 보시고요. 안양역 쪽에 있는 곳이죠. 이제 도심이죠, 도심. 이제 도심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기관 이전 적지에 복합 기능을 도입을 해서 좀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하고, 뭐 이제 공업지역동에 이제 안양동에도 공업지역이 있으니까 거기도 이제 혁신 공간을 조성을 하고, 뭐 주거지 정비 좀 하고 가로막 확충하고 이렇게 공원도 많이 만든다고 합니다. 상업 쪽이 좀 이제 안양역은 좀 유동인구도 많고 하니까 농소가 되어 있는데,
안양역과 월판선을 연계한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안양 1번가 명소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비산 관양 중생활권입니다. 복합 원무지구 조성과 역세권 활성화 키워드를 살펴볼 수 있는 곳인데요. 한번 쭉 보시고, 여기에 또 복합 원무지구라고 하면 관악대로 주변을 해서 안양형 테헤란로를 조성한다고 하네요. 이제 쭉 이어지면 여기다 이제 과천 지정타, 지식정보타운이랑 또 이어지는데 여기랑 좀 연결을 하신다고 하고, 정비 사업이랑 체육공원 이것도 다양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역세권을 좀 많이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이제 인도원 쪽이 있잖아요. 인도원 쪽 여기가 있으니까 이제 교통망이 굉장히 몰리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역세권 복합 기능을 좀 도입을 하고, 그리고 활성화 도모, 고밀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운동장 사거리역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많이 좀 활성화를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평촌 호계 중생활권입니다. 이제 1기 신도시 평촌을 부분 곳이고요.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제 평촌 신도시 재생이랑 그리고 노후 공업지역 정비 이렇게 키워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주거환경 정비 기반을 좀 마련을 하고 재정비를 하고요. 그리고 상업지역별 특성을 따라서 변계랑 평촌역은 원래 이제 중심 상업 기능을 계속 했으니까 그걸 좀 강화를 한다고 하고, 금융 법률 서비스도 이론을 하고, 여기는 좀 워낙 유명한 평촌 학원가가 있으니까 여기 지하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청소년 문화 여가 기능 강화하고 먹거리 특성화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 공업 지역도 호계동이랑 평촌동에도 노후 공업 지역이 많아서 여기도 재생을 통한 지식 기반 클러스터 상생 혁신 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은 이제 교통량으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현재 안양시는 1호선이랑 4호선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들어올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6년쯤 준공될 월판선이랑 인동선도 이제 안양 쪽에 좋은 교통 호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판교랑 동탄 등의 경기도 일자리 지역으로도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겠죠. 이게 생겨나면. 그리고 신안산선, 그리고 GTX C 노선을 통해서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 여의도나 삼성 쪽으로 이제 접근성을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인덕원의 경우에는 GTX-C, 월판선, 인동선에 모두 걸쳐 있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인덕원에 관심이 많았는지 다시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양의 주요 역세권인 안양, 범계 평촌, 관악, 만안 호계, 인덕원 운동장, 명학, 석수, 도매시장역 등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미래교통 및 스마트 도시 계획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40년도, 2040년도까지 6만 호의 주택 공급과 평촌 신도시 원도심 시가지 정비 사업 추진 내용 보시고요.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달 스마트밸리 이쪽부터 해가지고 과천 지정타까지 쭉 연결되는 이런 4차 산업혁명 벨트를 이제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데, 광명부터 시작해서 박달, 관악대로 과천 지정타 이렇게 쭉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되면은 안양형 테헤란로까지 해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재생 쪽은 안양에 이런 공업 지역이 많다 보니까 공업 지역을 좀 정비하고 재생한다는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고요. 박달동이랑 평촌, 호계 이쪽에도 많이 일자리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을 통해서 이렇게 되고요. 평촌 학원과 또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좀 다양하게 기반 시설이 좀 들어오고 문화 여가 시설, 주차장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더 몰릴 수가 있겠네요. 경기도 쪽에서는 더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안양시의 입주 물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랑 동안구, 만안구로 나눠서 봤을 때 보면은 2021년도에 안양시 전체 입주 물량이 많았네요.
2021년도에. 그리고 동안구도 특히 많았고, 뭐 만안구도 뭐 적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는 동안구는 좀 줄었지만 만안구는 많고, 내년엔 또 한번 좀 물량이 부족했다가 2024년도에는 또 엄청난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재작년까지 포함해서 만안구도 많이 올랐지만 동안구가 압도적으로 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안구도 하락하고 있지만 동안구도 하락폭이 더 크네요. 작년 입주 물량이 많았는데 오른 것을 내어주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안양시 아파트 시세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를 살펴보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시세가 조정된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전체 평형으로 제가 보는 거니까 뭐 한 18억 8천에서 뭐 17억대, 뭐 40평이나 50평대죠. 이게 대형 평수니까 이 정도 가격으로 조정된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국평으로 보면은 동안구도 좀 많이 조정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5구 타입도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만안구의 경우도 대장단지부터 조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국민 평수 84 타입도 조정이 되었고, 5구 타입도 많이 조정이 되어 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이제 안양시의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조정 시점에 꾸준히 관찰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시장에 진입하면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